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때때로 책상 서랍을 정리한다. 먼지 쌓이고 삐뚤빼뚤해진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엉킨 일들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씩 떠오른다. 그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리란 그런 것이다. 스스로가 정한 기준대로 공간을 정리하다 보면 놀랍게도 엉켜있던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 공간이고 내 물건이고 내 삶이니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그 물건을 언제 사용하는지만 생각해보자. 인생은 선물이다. 삶은 선물이고 그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혹시라도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서랍 정리부터 시작해보자. 정리정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용할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수납과 정리의 목적이 이러한데 버리는 일에 중점을 두면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마치 정리정돈 자체가 물건을 처분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낭비 같아서 실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리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용할 물건을 남기는 과정이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관점이 다르다. 버릴 물건에 초점을 맞추면 아까워서 정리가 어려워지지만 사용할 물건에 집중하면 갈등이 없어진다. 전략적 미니멀 라이프의 삶. 전략적 미니멀 라이프란 물건의 양을 줄여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루 중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미니멀한 동선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즉, 일상의 루틴을 가장 최적화된 동선으로 만들어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킨다. 미니멀 라이프를 흔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많이 비교한다. 이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삶에 필요한 물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니멀 라이프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나의 삶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각각 꼭 필요한 물건이 다 다르다. 물건 간소화를 위해 웬만하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다 읽은 책은 중고 서점에 팔라고 권하는 모습도 왕왕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서 책에다 직접 메모하기도 한다. 책을 팔아버리면 그때 쓴 메모는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다 읽은 책이라도 어느 시기에 다시 읽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다르다. 이렇듯이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비단 책뿐만이 아니다.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다.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치가 다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다면 텀블러는 몇 개만 남기고 버려라와 같은 획일화된 기준을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인 것처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매뉴얼이 없다. 나를 위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전략 2가지. 첫 번째,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동선을 최소화한다. 물건만 많이 비워낸다고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동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 동선을 최단 거리로 줄일 때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내게 의미 없는 것들은 물건의 양도 종류도 최소화한다.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삶이다. 원하는 가치 기준을 먼저 정해보자. 소명처럼 여겨지는 일들에 대한 나만의 도구에 집중해보자.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면 세상에 넘쳐나는 물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불필요한 물건 또는 필요한 물건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나아가 종류와 양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삶의 방향도 내가 정할 수 있다. 모든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공간이고 내 물건이고 내 삶이다. 기준이 나여야 한다. 내 삶에 맞춰 공간을 편집해야 한다. 나에게 최적화된 공간은 아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꼭 버려야 할 물건 몇 가지 같은 것은 없다. 내가 사용할 물건이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어떤 물건이든지 쓰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 남이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수납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그 물건을 언제 사용하는지만 생각해보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놓을지 어떻게 수납할지도 떠오른다.
정리정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것이다. 공간의 용도를 정한다는 말의 뜻은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어떤 물건을 남기고 채우고 누리며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리정돈이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미리 정하고 꿈을 이룬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공간의 용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 물건을 보관만 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 그동안 바빠서 방치 중이던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자. 오늘 하루 하고 싶은 일, 해내고 싶은 일에 관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멀리 있던 꿈이 내가 원하는 삶과 만날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집안을 설레는 물건으로만 채우는 일이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도대체 어떤 물건이 사용하는 내내 설렐 수 있단 말인가? 마찬가지로 물건의 질이 삶의 질이 될 순 없다. 질 좋은 물건을 사용할 때 다소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그것도 잠시뿐이다. 일상이 되면 설렘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여행이 설레는 이유는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여행지에 사는 현지인들은 과연 매일매일 설렐까? 일상이 되어 반복되면 모든 것이 설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설렘에 집중하면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설렘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에 집중해야 한다. 설레는 물건이 아니라 설레는 오늘, 기대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때 가장 즐거우세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고객은 별로 없다. 대부분 나를 빤히 쳐다만 본다.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한다. 이제껏 아무도 물어봐주는 이가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모두 똑같이 말한다.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아이들 잘 클 때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거 말고요. 본인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지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꼭 확보해야 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힐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용도에 맞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은 사실 너무나 간단하다. 기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된다.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당장 종이 위에 나열하라. 그 일들을 언제 어떻게 할지도 적어보자. 어디서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화실을 만들어보자. 굳이 방 하나를 다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마음이 원해서 하는 일이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킨다. 꿈이 실현될 수 있게 우리 집의 공간을 편집해보자. 꿈꾸는 미래의 나와 만나러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공간을 편집할 때는 물건이 아니라 사용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삶은 시간이고 시간은 공간 속에서 흐른다. 나의 삶을 담아내는 주거 공간의 가치는 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 바뀐다. 나는 주거 공간에서 어떤 추억을 쌓고 어떤 꿈을 가지며 성장하고 싶은가? 공간을 편집하고 싶다면 그것부터 생각해보자.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편안한 까닭은 그곳에 일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들어간 호텔 룸에는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청소나 빨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반면 주거 공간은 하루하루가 나의 일상이다. 즉, 해야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공간이다. 의무가 반복되는 공간에서 너무 빨리 지쳐버리지 않으려면 공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욕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욕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장소다. 일과를 마치고 지친 상태일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시작할 에너지를 채워준다. 침실에 수면의 기능만 남겨놓을 때 숙면할 수 있듯이 욕실도 호텔처럼 깔끔하게 목욕용품만 남기는 것이 좋다. 청소용품은 세탁실로 빼놓자.
바구니에 담아 청소할 때만 옮겨오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알록달록한 세제통들만 빠져나가도 욕실이 한결 깔끔해진다. 사용하는 장소가 곧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다. 더불어 그 물건과 함께 사용하는 물건도 생각해보자. 동선은 일상을 간결하고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만든다. 모든 물건을 정리할 때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단 한 번의 정리로도 일상이 간편해질 것이다. 어떤 물건을 언제 사용할지 생각해보면 어디에 수납할지 저절로 정해진다. 상비약은 가족들이 사용하기 편한 거실장 서랍이나 콘솔에 한눈에 보이도록 수납한다. 건강보조식품은 정수기 바로 옆이나 근처 서랍에 수납하자. 인간은 물건을 찾아다니는 데만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한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하고 싶은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주방 발코니에는 주방과 관련된 물건만 수납해야 한다. 주방 정리의 생명은 동선이다. 동선에 맞지 않는 물건을 여기저기 넣어 놓으면 물건을 찾다가 요리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8에서 도롱뇽은 늘 바쁜 엄마가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았다고 가출한다. 집밥은 단순히 끼니의 차원이 아니다. 가족의 건강과 정서를 지켜주는 매개체다. 작업 순서에 맞는 동선이 지켜지면 물건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때 작업 환경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최적화가 이루어질 때 공간의 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단 한 번으로 연결되는 동선은 요리를 간편하게 만들어준다. 바쁜 아침에도 생일을 맞은 가족에게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차려주는 일이 수월해질 것이다. 이은영 저자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서랍부터 정리하세요 라는 책이었어요. 설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권도마리아가 한 말이잖아요. 분명히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저자가 한 말에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익숙해졌다고 그것들이 설레지 않는다고 그것들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설렘만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 내가 너무 매일 써가지고 감사함이 예전보다 덜한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예전만큼 막 설레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물건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신호도 아니고 물건이나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집에서 좋은 공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이제 감사하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너무 자주 먹으면 이제 질린다는 생각까지 들고 근데 그 음식 자체가 나쁘냐? 그 음식 자체가 맛이 없나? 아니거든요.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익숙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익숙해진 음식을 가지고 그냥 더 이상 음식에 신경 쓰지 않고 먹을만 하다. 이렇게 이제 음식은 그만 생각하고 다른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설레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랬던 것들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내가 다시 내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내가 어떤 걸 너무너무 설레했지만 오히려 지금 좀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인생을 하루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매일 막 모든 것을 설레면 진짜 그것도 문제겠죠.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런 거창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서 막 정리를 시작하신 분도 이제 결국에는 남은 물건들을 보고 맞다. 내가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걸 남긴 거 보면 아직도 여기에 미련이 남아 있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마저 이제 보내주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다시 깨달아서 지금 또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설렘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살고 싶은가에 집중해야 한다. 미니멀리즘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걸로 책을 쓰거나 컨설팅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라는 방식을 그러니까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데 이용하는 수단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저 물건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세요.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거에 너무 또 스트레스 받거나 휘둘리고 계신다면 부모님이 우리 잘 되라고 해주는 말도 좀 걸러서 들어야 할 게 있듯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는 거니까 스스로 좋아하는 거,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걸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너무 많은 게 빠르게 바뀌고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지금 또 잘 되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대로 죽는다면 뭐가 제일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좀 중요한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은 사실 너무나 간단하다. 기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된다. 저자의 말처럼 종이에 당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막 다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중에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최대한 많이 누리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